여기 있는데 여기 있고요. 요즘에 저희 직장 근데 오시면은 이제 병원 한번 들려주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해운대 오실 때나 부산 오실 때 저희 병원에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이제 테크닉을 잘 연마하는 사람이 팔씨름에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이플란트라는 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제 실장님들께서도 상담을 하고,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고, 기본 지식이 없이 상담을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환자분도 이해를 못하고, 상담하는 이제 본인도 내가 지금 이거를 뭐 상담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학사 과정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민여사 선생님께서 똑같은 마이플란트 제품을 사용하세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쓸데없이 크기는 왜 이렇게 커? 이거는 왜 이렇게 크기가 커? 그리고 힘은 왜 이렇게 불러? 근데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 없고 이해 없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효율적인가요? 이거는 그냥 원장님이 써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이제 모든 원리랑 그런 거를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시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타이틀을 먹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랑 환경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정치부 쪽으로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내려가 있으시고, 정치부 쪽으로도 이제 교무가 많이 침식이 돼서 환자분은 이제 교합 고용도 많이 낮아지셨을 거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불가능하셨을 거예요. 도차 보이십니까?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환자의 치아를 치료했습니다. 그쵸? 치아를 치료한 거잖아요, 이번에. 네,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닮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치부를 이제 어느 정도 교합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마이플란트를 사용하셨었고요. 이게 사람 구강을 치료하는 거지만은 아버지의 자신감도 찾아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의 원래 행복했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기간이 1년 넘게 걸리셨지만은 그간에 안 힘든 거 있었겠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좋았고, 이제 아버지도 식사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만족하시고,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저장을 못하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편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사람이 밝아졌으니까는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행복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 기성 어버트먼트랑 이제 커스터마이즈 마이플란트가 있는데, 뒤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기성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하악 대구치나 이런 치아 크기와는 상관없이 획일하게 어버트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자 컴플리케이션도 많았을 거고, 전화가 오세요. 5,000원 빠졌어요. 이거 임플란트인데 왜 이렇게 자주 빠지나요? 그거를 실장님들이 다 이제 커버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잖아요. 네,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치아를 고려해서 치아 사이즈에 맞게 제품이 나왔고, 파퓰라를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에서 파퓰라를 보시고, 마이플란트에서 보셔도 이제 파퓰라가 잘 형성돼야지 푸드 패킹이나 플라그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직접 구강위생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지관 형태를 보셔도 훨씬 더 주변으로 넓은 영향을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 크기와는 상관없이 어버트먼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작이 세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최종 보철물도 이제 그 메탈 여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학 배치 디스펙트로나 그런 부위에 있어서 파절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진 자체도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세멘테이션을 할 때나 뭐 나름대로 뭐 미노클린을 사용해서 익스플로러로 이거를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거를 해보면은 하방으로 끼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줄염이나 이런 감염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그리고 보철물 길이가 굉장히 길거나 뭐 3개, 4개 패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기고 고차도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드캠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식 프랩한 것처럼 이 마이플란트 자체도 자연식 프랩한 것처럼 똑같이 강사 페이퍼를 줘서 2도, 4도, 6도 이건 치아 길이에 따라서 유지를 할 수 있는 페이퍼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상을 뜨면 그 형태 그대로로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 입술질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마진 자체도 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제 하방으로 끼는 거 이게 이제 마진 1mm 이내로 마진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멘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깔끔하게 세면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변 치아 인접치나 대합 치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치아가 제작되고 과거의 단종 임플란트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다른 치과에서 이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고철을 해놓고 싶어요. 이렇게 환자분이 오시면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준비를 태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는 UCA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이 어버트먼트 자체가 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요새 금값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공률 또한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 과정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작 과정이 이제 그거 알기 전에 진료실에서의 정밀한 인상이 필요한데요. 임플란트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트랜스퍼랑 파일이라든지 이제 픽업 파일이라든지 여러 종류로 사용하는데 그런 종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코핑을 선택할 때 정확한 코핑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전치부는 전치부의 그 지은 형태의 크기에 맞게, 지치부는 지치부 지은 형태의 크기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코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구별을 해야 되고요. 스크류 같은 것도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개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개부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스크류를 선택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치아 길이가 이제 부치부보다는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긴 스크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코핑이 있지만 마진 쪽에서, 진지막 쪽에서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힐링을 제거해 보시고 이제 그 선택을 사이즈를 선택해가지고 선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지막 형태가 바뀔 건데요. 힐링을 제거하고 코핑을 체결하고 인상을 쓰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지마라는 게, 그 치은이라는 게 조금씩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임시치아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잇몸 형태를 잡아놨는데 그런 시간 때문에 잇몸이 움직이면은 인상이 조금은 정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테크닉적으로 주변에 저렴한 플로우 레진으로 잇몸 주변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큐링을 해주면은 그 형태 그대로 잇몸이 유지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상 뜨는 듯이 라이트 바디를 주입해서 인상을 체득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질과 이제 유사하게 인상이 체득될 겁니다. 이건 테크닉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코핑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코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딸까 하는 그 순간을 잘 느끼셔야 돼요. 진료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상을 떠주시는데 여러 번 모델에서 꼈다 뺐다 꼈다 뺐다 체결을 해가지고 그 감을 익히셔서 이제 인상을 뜨셔야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여부를 체크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잘못된 거고 두 번째 거는 잘 된 겁니다. 여기 스레드 주변으로 이제 갭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갭이 생깁니다. 이렇게 갭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숫자의 감이 떨어져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뭐 제가 본에 걸려서 혹은 잇몸이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눌러져서 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선택해서 잘
고려해서 인상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면 알맞은 트레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상제가 주입되기 전에 여러 번 현장 구강 내에서 그 감을 술자가 직접 익히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진료실에서 낸 느낌이 직접 이와 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치아 모빌리티가 있거나 아니면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는 블락아웃을 해줘서 이제 환자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실 수 있게 꼴 뜨는 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환자분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블락아웃을 꼭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코라고 이제 임시 가공제 큐링을 하면 그대로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 언더컷이 있는 부위에 메꿔서 인상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라이트 바디를 주입하는데 라이트 바디 워킹 타임은 1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은 형태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주셔야 되고 주변 치아의 인접치 컨택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충분한 양의 라이트 바디를 주입해서 그다음에 이제 헤비 바디가 담긴 트레이를 환자 구강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충분히 이제 꼈다 뺐다 하면서 그 감을 익히셨기 때문에 그 감대로 트레이를 넣어주시고 원래 있던 임플란트 홀을 찾으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세팅 타임 5분을 맞춰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혀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매니지 해주셔서 정확한 인상이 나올 수 있게 진료실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 타임이 되었다 싶으면은 이제 임플란트 홀을 찾아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드라이버도 있고 아니면 기구로 이렇게 돌리는 드라이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한 거 적절한 거를 선택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포핑을 구치부에서는 짧은 거, 정치부에서는 긴 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환자 기량의 장애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 풀렸다 싶으시면은 꼈다 뺐다 스크루 핀셋으로 한번 느껴가지고 이제 잘 풀렸으면은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 인상 내면을 체크하고 진지박독이라든지 컨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변 이제 시야까지 잘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대합치 또한 이제 그 누리는 쪽이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웨스티블이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바이트 자체도 여러 번 체크를 해서 여러 번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바이트를 주입해서 환자가 원래 다물고 있던 그 시효 상태를 유지를 시킬 수 있게 바이트를 체득을 합니다. 제작 이렇게 꼰뜨는 과정이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정밀하게 꼰을 떠주셔야지 환자는 그만큼 편하고 정확한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테크닉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이제 꼰 뜨신 거는 기공소로 보내줘서 기공소에서 또 마이플란트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몇 번 치야 이제 의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작이 들어가면은 이제 마이플란트 라카바이오사에서는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스캔을 해서 대합치나 인접치나 아니면 그 진지발 형태를 정확하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치아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미리 이제 구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아의 사이즈에 맞는 대합치와의 관계에 맞는 그 이제 어버트먼트를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고속 기계로 이제 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없는지 흠집은 없는지 잘 체결은 되는지 여러 가지 체크 과정을 통해서 이 어버트먼트는 다시 기공소로 내려가고 기공소에서는 다시 이제 코핀이나 이제 필름 빌드업을 통해서 최종 절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임상 케이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9가지 정도 임상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유지력이 부족해서 탈락률이 잦은 케이스나 아니면은 임플란트 조유형 때문에 이제 기성에서 마이플란트로 교체한 케이스, 조금 자연스럽고 심리적인 보철을 위해서 마이플란트를 선택한 환자분이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종 임플란트 환자분이신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 그리고 보철 파절 때문에 그 기성에서 마이플란트로 교체했었던 분,
그리고 이제 다양이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케이스. 그리고 본 레벨이 낮았기 때문에 치아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환자분의 케이스. 그리고 임시 치아 없이 주종 보철이 들어간 케이스. 그리고 전압 풀 케이스 환자분. 이렇게 9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지력이 부족한 환자분이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37번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바가 굉장히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지바 자체도 이제 그 조금 단단한 지은으로 환자분이 이제 한 3-4번 정도 보철물 탈락을 하니까는 화가 나셨어요. 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맨날 빠집니까? 네. 나름대로 세미테레이션도 조금 더 강하게 해드린다고 해드리는데도 7번 자체가 최후방 붙이기 때문에 전장력도 세고, 그래서 환자분은 컴플레인이 이제 계속 전화를 주셨죠, 병원에. 그래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올 바에는 보철물을 아예 교체를 해서 이제 환자분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드리자 해서 제 제작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잇몸 형태가 이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변으로 음식물도 많이 띄울 수가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해서 임시치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시치아를 사용해서 주변 잇몸을 크게 넓혀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마이플란트가 들어가도 조금 더 그 지은 형태를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사용하였고요. 한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잇몸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이상을 재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분을 떴고 이제 그 보철 기공사에서도 이제 디지털 쪽으로 조금 높은 진지바가 위치했기 때문에 계속 탈락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방에 이제 마이플란트가 들어갔고, 네, 지금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진지바의 위치였지만은 마진을 보시면은 치아 마진과 이제 그 잇몸 마진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잇몸이 밀어 올려서 보철이 빠지는 경우는 환자분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옛날 사진이랑 비교해보면은 잇몸은 똑같은데 보철이 이제 지대주가 달라지니까 이제 환자분의 슬리핑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보철물을 기성해서 마이플란트로 교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치료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았고 20번 때 브릿지가 이제 예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교체를 발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보시면 본 레벨도 많이 좋지가 않고 치료 상태도 좋지 않아서 힐링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임플란트를 신입하셨고요. 임플란트 패스도 좋고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환자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는데 임플란트 한쪽에서 피가 나요. 임플란트가 빠져요. 임플란트 한 데서 잇몸이 아파요. 한 달마다 관리를 해드리는데 왜 그럴까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물을 제거해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도 빨갛게 발적을 되어 있었고, 저희 진료실에서 스케일링이나 치주 관리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익스플로러로 그런 걸 체크해보면은 팔라탈 쪽으로 이제 환자분이 이제 구강 위생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그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실 때마다 많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잇몸도 이제 많이 작았고 보철 지대주 크기도 보시면은 소구치는 소구치인데 소구치와 대구치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빈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치아를 본을 떠가지고 임시치아를 사용하고요. 그때부터 다시 인상을 떠가지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비교해 보시면은 이 사진이랑 비교해 보셨을 때 소구치는 소구치, 대구치는 대구치 이렇게 지대주끼리 마이플란트끼리 또 이제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력이 조금 더 획득하지 확보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최종 보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술장 파노라마랑 비교해보면 26번이랑 27번 사이에 이런 커다란 공간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관리가 하기 힘드시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제 여쭤봐도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별 불편함 없으시다,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치부 신비보철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요구도도 굉장히 까다롭고 원하시는 바도 많고 거기에 기준에 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번 포스트코어가 탈락된 채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음에는 요거 붙여주세요 이랬는데 보시다시피 요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미스크 잇몸 절개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힐링이 되는 동안에는 이제 플리퍼를 통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고요. 환자분께서도 잘 기다려주셨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임시치아 그쪽 보시면은 조금 잇몸이 눌러지는 부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잘 컨트롤해서 처음부터 잇몸을 꽉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께 괜찮으신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부 신비보철은 시은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뜨실 때 조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잇몸 형태를 체크하고 이제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코핑을 체결을 해서 잇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플로어레진이라든지 그런 걸 주입해서 잇몸 형태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플란트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잇몸선이잖아요. 환자가 이제 시주 상태가 안 좋아서 예전에 했던 덕철이 많이 잇몸이 많이 내려갔긴 하지만 그래도 잇몸선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맞춰져가지고 이제 이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솔장수루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임플란트 치아가 더 예뻐 보입니다. 더 깔끔하고 이게 임플란트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못할 정도의 잇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 선생님 아버지세요. 3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고 사정이 생겨서 부산에 계속 계셨는데 서울에 한번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정상 여러분들도 부산 오기 힘드시듯이.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조처를 해달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임플란트도 아니고 병원 선생님 아버지고 저희 안 쓰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플란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술에 들어갔고요. 임플란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께서 병원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종류를 조금 궁금합니다. 이러면은 병원에서 이제 차트 기록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알맞는 코핑을 준비해서 인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패스가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픽업 타입으로 뜨든 트랜스퍼 타입으로 뜨든 환자분은 조금 인상 뜰 때는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임플란트 여기 스크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환면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7번이 이제 패스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메지오 쪽으로 있었으면 이제 여기 모델에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메지알 쪽 잇몸이 조금 눌러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시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는 진료 환자 구강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모델이 도착하면은 그 모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코핑에 대해서 이제 그 치아에 대해서 유지력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가지고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갈 수 있게 그 진료실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메지알 쪽은 이렇게 될 거니까 환자분께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 이 메지알 쪽이 만약에 안 눌러지고 기성 지배주가 들어갔더라면은 아마 이쪽으로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끼어서 또 불편감을 호소하셨겠죠. 환자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할 수 있고요. 패스가 좋으시니까. 최종 부착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부착물 상으로 보면은 이게 패스가 어떤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지알 쪽으로 많은 형태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도 환자는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구강 내 들어간 사진이고 네, 최종 부착물입니다. 병원 선생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매일 검진을 해드려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사진 찍고 기록에 남기는데 진작에 와서 할 걸 왜 이렇게 미뤘을까 하시는 후회도 있으시고 지금은 굉장히 잘 사용하시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보는 내내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47번 18쪽으로 계속 이제 프랙처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치아가 계속 깨지고 나가니까는 환자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강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환자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철물을 비용이 들더라도 제작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철이 진행해보니까는 이분 역시도 파노라마상에서도 이제 매제할 쪽으로 많은 공간이 있는데 역시나 매제할 쪽으로 잇몸이 빨갛게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합치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적절했기 때문에 디스탈 쪽으로 계속 빼져나가지 않았나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을 떠가지고 마이크란트 위치를 하였고요. 치아 크기를 보시면은 6번이랑 7번이랑 보통 지금 6번이 지금 크라운 형태긴 하지만 이 프랩된 치아 형태도 한 이 정도 사이즈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7번도 이제 마이크란트가 들어갔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지한 쪽, 민갈 쪽으로 유지구를 줬기 때문에 또 이제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잘 사용하시고 계시고 계속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지금 최종 파노라마고요. 네, 다음 환자는 CT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임플란트 방향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 분이에요. 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술을 잘 하시긴 한데 환자분의 보온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이제 임플란트 방향이 이렇게 결정됐고요. 그렇지만 전혀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치아 홀은 임플란트 홀은 이제 교환면 쪽으로 있는데 아까 45번 쪽이 굉장히 이제 방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버클 쪽으로 있었고요. 환자분은 여기 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저희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거는 임플란트와 임시치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 나사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환자분은 파노라마상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컴퓨터 앞에 파노라마를 띄워두거든요. 저희만 아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파노라마상에서는 모르잖아요. 방향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지만은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이크란트로 이제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서 환자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상이면 정확한 패스를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버트먼트가 들어갔는데 5번 쪽에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잇몸 형태를 조금 깊게 잡아서 이제 보철물이 이제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은 이게 보시면 패스가 안 좋은지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보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 레벨이 굉장히 낮아지셨어요. 치주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이제 힐링 상태를 기다렸지만 환자분 안무도 되게 기세요. 치아 자체도 긴데 거기에다가 본까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치아 길이가 엄청 길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제 마이크란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침입하고 이제 인상을 주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95에서는 조금 짧은 토핑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거를 해도 인접치의 치아 길이랑 라인이 떨어져요. 그만큼 이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을 넣어서 어버트먼트가 들어갔고요. 어버트먼트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버트먼트의 길이에 따라서 경사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면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경우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테이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길고 좁힐 이제 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버트먼트 치아 길이가 긴데 반해 어버트먼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있습니다. 상황 전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계획하셨고요. 원래는 이제 상하악으로 RPD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계속 불편하시고 하셔가지고 보온도 많이 없으세요. 상하게 보시면은 사이너스 쪽으로 보온도 굉장히 없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미리 많이 걸릴 거라 인고의 시간을 미리 드리고 이제 식립을 계획 세우고 이제 치료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렇게 임시치아가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어요. 사이너스도 하고 식립하고 그것도 그 유착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치아가 이렇게 조금 못생겼죠. 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임시치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야지 환자가 이렇게 저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CO 상태나 CR 상태나 그걸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가 들어갔고요. 최종 순서가 거기에 중에서 이제 치아가 이제 어떻게 물리는지 우리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씹을 때 이렇게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갈 때 참고할 수 있게 그 제작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치아 형태를 왁스업을 통해서 했고요. 보통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본 레벨이 많이 낮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이 많이 낮아서 이제 하악 보시면은 치아 길이가 엄청 기세요. 그렇죠.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왁스업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 치아 진지바 선은 잡혀 있는데 위에 왁스가 조금 소장님의 실수일까요? 그건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트먼트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사람 입이 맞나로 드립이 아니라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갑니다. 커피 체크를 했고요. 교합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입니다. 핑크 보셀린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제 조금 더 심미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환자 구강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금 고려하고 신경 써서 이제 환자 질문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분도 오시는데 1년 있다가 또 사진 찍어봤을 때도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이 잘 관리가 되시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TDI라든지 아니면 시간 칫솔 사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을 해서 엄청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세요. 처음이랑 이제 수분 사진을 준비해보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근데 다들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치아를 사용 안 하는 치과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적으로나 이제 환자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해주자기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거는 원장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체크해가지고 진료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힐링 어버트먼트도 치아 지경이나 잇몸 깊이에 따라서 각각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치부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와이드한 사이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파실라가 예쁘게 형성돼야 되니까 와이드한 것보다 조금 이제 좁은 형태의 힐링 어버트먼트를 준비해서 원장님이 시술하실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가지고 템포러리 어버트먼트에 이제 그 레진을 빌드업해서 이제 그 힐링 어버트먼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수작업이죠. 그런 게 있는데 진지바의 서브 마진을 형성해서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이 펠리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환자분의 플러그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고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위험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의 이제 힐링 어버트도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임시치아가 들어가지 않아도 잇몸을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어버트먼트가 힐링 어버트먼트가 제작되었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선택할 때는 환자 구강이라든지 인접치라든지 대합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그 사이즈에 준하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 환자분께서 40번 때 이제 그 10번 때
7번을 발치하고 5번 식립하고 4번, 6번 브릿지를 제거해가지고 보철을 되게 배우셨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굉장히 깐깐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드리고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치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실 뿐더러 굉장히 바쁘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고려를 해드려서 진료를 받으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이제 잇몸 절개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예쁜 잇몸을 형성할 수 있게 이제 플랫미스로 진행했고요. 플랫미스로 진행하고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 이제 소구치는 거기에 준하는 사이즈로, 대구치는 거기에 준하는 사이즈로. 지금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제 5번에는 5.5 사이즈, 그리고 7번에는 6.5 사이즈로 해가지고 잇몸 형태를 수술하고 미리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맞춤형 마이플란트가 이제 거기에 준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구치는 소구치의 크기대로 가야 되고, 소구치가 대구치의 크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제 대구치는 대구치의 크기대로 가야지 이제 조금 더 심미적으로나 이제 교합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그 보철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마이플란트가 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아 없이 최종 보철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철물이 이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유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성되는 거를 미리 보시고 진행하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파보람 없이 이 사진만 봐가지고 어떤 치아가 임플란트고 어떤 치아가 자연치인지 다 싱글싱글로 제작되어 있지만은 정말 자연스러운 치아가 들어갔습니다. 환자분도 만족하셨고요. 만족 같다면서 또 되게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섰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1년 보철 사용한 환자분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용 세미시드 어버트먼트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어버트먼트와 마이플란트를 비교해가지고 그 비용을 따로 들여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원장님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씁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를 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기성지대들 69분과 이제 맞춤형 마이플란트 69분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이라든지 지진학 측정이라든지 시진이나 문진이나 인터뷰 설문을 통해가지고 두 가지 이제 물리적이라든지 생물학적 합병증을 통계를 냈고요. 탈락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더니 마이플란트가 탈락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의 감이라든지 세민 양이라든지 그런 게 시술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맞춤형 그 마이플란트에서는 이제 그 탈락하지 않은 분이 47명 정도가 나오셨고요. 아까 69명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 이상에서는 이제 8명이 이제 경기대주에서 탈락 횟수를 경험하셨는데 이분은 3일 있다가 또 오고 맨날 탈락되고 그래서 이제 한 22.6%가 더 이제 탈락을 기성지대주가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너스에 있어서도 저희가 긴가민가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마이플란트가 이제 44명의 보너스가 일어나지 않았고 27.4% 정도가 이제 기성지대주에서 보너스를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절성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절이 일어난 건 아니었는데요. 기성지대주에 있어서 이제 한 11.2%더 포르텔린 파절을 경험하셨었고요. 그리고 치은 대축에 있어서도 기성용 지대주가 한 21.4%더 치은 대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은염 이완 여부에 있어서도 기성용 주대주가 한 13.5%더 치유주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고생하셨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긴가민가 해가지고 처음에 사용했던 이 마이플란트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고급화돼서 좀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논문 경시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물론 이제 저만의 이제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저희 환자분을 통계를 내고 그런 데 있어서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선해가지고 조금 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위생 관리라든지 조금 적절한 모든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시술에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산 외제, 임플란트 종류, 국산은 얼마예요, 외제는 얼마예요, 얼마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도 아는 지식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응 태세를 갖춰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타나기 쉽지 않죠. 똑같은 치아라도 똑같은 환자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별하다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꼭 인식을 시켜주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상담 실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믿음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신뢰도 드려야지 좋은 상담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동의율을 높여가지고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환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또 이 환자분은 또 이 환자분을 소개시켜주고 이 환자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우리 병원의 주치의로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수익 창출뿐만 아니고 그게 진정한 병원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어막도 있죠. 저치과도 있고 저치과도 있고 저치과도 있고 힘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두고 조금 더 이제 그 값어치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승부로 가격이 아니고 진정한 가치로 그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